최근 제2의 테슬라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부각이 되는가 하면 오늘은 바로 GM이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미기도 했었죠. 그만큼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요. 오늘은 과연 미국 전기차 시장의 왕좌에는 진짜로 어떤 기업이 앉게 될지 다양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기획특집 시간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잠시 후 우리 시간으로 6시 30분이면 테슬라의 주주총회 이벤트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네. 테슬라에는 상당히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인 만큼 관심도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일단 3분기 실적 자랑을 좀 할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가 워낙 또 자랑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하고 그리고 현황 그리고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주주총회가 끝난 다음에 배터리데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실 작년 배터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기대가 있었거든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다양한 그 단서를 던지면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기대와는 다르게 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당시에 배터리데이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내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고요. 또 1개월 내에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출시할 계획도 발표했었는데 이러한 계획들은 일부 지연 또는 연기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올해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경과와 함께 다양한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3분기에 차량 인도가 24만 1,300대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고 지난 1분기와 2분기, 3분기 누적으로 하면 62만 7천 대가 넘는 차량을 인도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성과인데 이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가팩토리 진행 상황을 이야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독일 그리고 미국에 현재 건설 중인 기가팩토리에 대한 얘기를 진행하고요. 또 배터리부터 전기자동차까지 수직 계열화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배터리 관련 사업 경과도 이야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FSD와 신차 출시 일정도 어떤 언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의 투자 의견이 또 얼마나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도 많이들 궁금할 것 같아서요. 네. 주요 IB별로 지금 투자 의견이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도 좀 꼼꼼하게 짚어주세요. 네, 현재 최근 1년간 그 투자 의견을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 총 26개의 IB들이 테슬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투자 의견은 보유,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는 692.23달러로 현재가 대비 한 13% 정도 낮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가치는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가치보다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26개 IB 중에 매수는 12개, 그리고 보유는 7개, 매도가 7개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최고 1,2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한데 반해서 또 최저로는 15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1,200달러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파이퍼 샌들러입니다.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고요. 또 최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곳은 로스 캐피탈로 150달러 선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한 692달러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캐시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지난 9월 초에 3,000달러로 다시 한번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고 있는가 제가 어제 SNS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네. 테슬라가 사실 액면 분할을 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주가가 이제 1,00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시점에 있다 보니까 1,000달러 정도 도달하고 나면 추가적인 액면 분할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기는 네. 하더라고요. 부장님도 혹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요즘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조금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저도 좀 놀랬고요. 액면 분할을 주식 분할을 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테슬라 입장에서 막대한 자금이 또 필요한, 굳이 물론 이게 계속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1년 만에 다시 주식 분할을 시도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다른 사업 부문이나 아니면 다른 기가 팩토리에 관련돼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워낙 다양한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대신에 일전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전 공식적인 행사나 어떤 비공식적인 행사를 통해서 본인이 발언을 좀 자제하겠다고 또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오늘 주주총회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지 거기서 힌트를 좀 얻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정된 시간 6시 30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이 행사가 시작이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어놓고 과연 액면 분할에 대한 언급 혹은 배당금 실시 여부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언급들이 있는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편 이제 또 다른 관심 기업으로는 루시드가 있습니다. 네. 루시드 그룹이 10월 말에 양산차를 인도하기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테슬라의 경쟁자 위치에 올라서게 되느냐에 대한 궁금증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로서는 많은 아이비들도 그렇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테슬라의 대항마로 루시드 그룹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 9월 27일이죠. 9월 27일 월요일이 있는 그 주에 프로덕션 프리뷰 위크를 가졌는데 거기서 공개된 차량의 상태를 보면 테슬라 이상의 어떤 벤츠라든지 BMW 등 이제 고급 승용차와의 경쟁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차량으로 보면 테슬라의 대항마 이상으로 전망이 되는데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차량 자체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 외에도 장기적으로 어떤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 그런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루시드 그룹은 지난 9월 21일 미 환경보호청으로부터 1회 충전하면 837km를 주행할 수 있는 인증을 받았습니다. 에어드림 에디션 레인지를 기준으로 받았는데 이게 기존의 모든 전기차보다 월등히 많은 주행 거리를 주파하고 있습니다. 100km 이상 거리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지난 9월 27일 있었던 프로덕션 프리뷰 위크에서는 10월 말에 드디어 양산차를 일반 고객에게 인도하겠다 이렇게 전했고 총 13,000대 사전 예약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말까지 고객들에게 인도할 차량은 약 7,000대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내년 초 또 내년 중반까지도 계속 이제 물량이 쌓여 있는 모습이고요. 또 그 프로덕션 위크 중에 9월 29일 수요일에 피터 롤린슨 CEO가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동사는 이제 품질을 가장 최우선시한다. 그리고 오늘 2023년에 SUV 모델인 그래비티 생산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그래비티 생산을 위해서는 펀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또 이날 가장 주목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10월 12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에 드림 드라이브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행사는 뭐냐면 자율주행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실제 현재 루시드의 그 에어 기준으로 차량에는 14대의 카메라와 32개의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율주행을 위한 모든 준비, 하드웨어의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가격에서는 기본 모델인 루시드 에어가 77,4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9천만 원 선이 되고 대신에 이제 최고 사양인 루시드 에어드림은 16만 9천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2억 정도 가늠이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투자자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고려해야 될 부분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산차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현재까지는 테스트는 많이 했겠지만 실제로 고객이 인도돼서 일반적인 주행을 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고요. 자동차가 또 어떤 신제품이 새로 나왔을 때 단기간에 어떤 결함이라든지 시스템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큽니다. 이에 따라 루시드의 차량 역시 새로 양산된 차량, 신차에 대한 어떤 품질에 대한 결함이나 부족함이 분명히 발생을 할 거라고 보이고요. 이에 대해서 주행 성능, 내구성, 또 마감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무슨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주가가 소폭 하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락업 해제 일정인데요. 일단 이 락업 해제는 이제 그 주식을 팔지 못하게 하는 그 제한 기간이 풀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현재 3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는 지난 9월 1일에 전체 주식의 10% 분량이 락업이 해제가 됐고요. 당시에 주가가 10% 정도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락업은 오는 2022년 1월 19일에 기존 주주 보유분의 약 전체 73% 정도의 주식이 락업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또 3차는 2023년 1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추가 펀딩 계획인데요. 2023년 SUV 모델인 그래비티 생산을 위해서 추가 펀딩이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그래비티 출시 계획에 맞춰서 추가적인 펀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지는 추후에 이제 확정이 되겠지만, 이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까지 좀 꼭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GM도 어제와 오늘 이렇게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인베스터 데이라는 행사를 가지면서 이 자리에서 4년 안에 우리가 테슬라를 뛰어넘고 미국 내 전기차 1위 기업이 되겠다라고 선전포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GM이나 포드와 같은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를 능가할 만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일단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 GM과 포드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GM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중순에 전기 및 자율주행 차량 부문에 대한 투자를 오늘 2025년까지 약 350억 달러 규모로 늘린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저께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10월 6일 수요일에 GM 인베스터 데이 2022를 시작으로 행사에서 오늘 2025년 테슬라를 제치고 미국 내 전기자동차 1위를 목표로 전기차를 무려 30종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100%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또 여기에 또한 포드도 지난 5월 19일입니다. 39년 연속 미국 판매 1위 픽업 트럭이죠. F150의 전기차 버전인 F150 라이트닝을 출시한다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예약이 12시간 만에 2만 대를 넘어서고 48시간 만에 거의 4만 5천 대 가까웠다고 밝히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에 SK 이노베이션과 합작을 통해서 114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켄터키에 전기 자동차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포드는 5월 29일 포드 플러스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2025년까지 전기차 및 배터리 부문에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오늘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40%까지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올해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산업에서 어떤 이런 전환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환 기간을 지금까지 4, 5년 또 보내왔습니다. 이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에게 어떤 대항하기는 상당히 역부족일 것으로 보이지만, 오늘 2030년 이후에는 어느 정도 경쟁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률로 말씀드리면 올해 들어서 누적 주가 수익률이 테슬라는 11% 정도 되고요. GM은 30%,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61%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전기차 시장들, 그리고 완성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평가까지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제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0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우리 안 부장님께서도 저희 월가워즈 채널의 주인공 가운데 한 분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6시 30분부터 이 테슬라 주주총회 라이브 스트림 생중계 방송을 할 예정이거든요. 안 부장님께서도 들어와 주실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님과 전기차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